안녕하세요. 칼맨입니다. 오늘은 냄비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에 3D 프린터기를 이용하는 STL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냄비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어요. 집에 있는 냄비 손잡이가 하나가 없어진 게 있어서 그걸 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냄비 손잡이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이즈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듭니다. 저는 인포메이션 윈도우를 켜고 작업을 하는데요.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보를 나타내 주는 창이죠. 인포메이션 윈도우요. 일단 대략적인 사이즈하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커브 작업을 하고 옵셋 기능들을 이용해서 커브 배치를 합니다. 최근 제가 그냥 그 트림 커브를 많이 썼었는데 뭐 물론 그것도 사용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익스텐드 기능을 이용해서 커브를 원래 늘리는 기능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커브를 어떤 정해진 선상에다가 맞추거나 늘리거나 하는 기능들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 기능은 마우스 키하고 컨트롤과 알트 키 조합으로 해서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요것처럼 정확한 선상에다가 정렬시키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림 커브 사용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림 커브는 또 트림 커브대로 장점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커브들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중심에다가 다시 커브를 배치시켜 놨고요. 이 모양은 대칭형인데 대칭으로 제가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대칭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심에다 갖다 놓고 반대쪽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센터에 갖다 놓지 않으면 대칭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드를 켜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드가 왜 없는가 궁금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시각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껴서요. 그리드는 빼고 작업을 합니다. 안 보이게 해놓고요. 직선으로 뺀 작업들을 이제 뭐 커브에 곡률도 약간씩 주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아요. 레이어는 뭐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이랑 똑같으니까요. 그거 이제 저는 커브는 커브대로 그리고 만들어진 면은 면대로 그다음에 또 뭐 참조해야 될 것들은 참조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관리를 하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 재질별로 오브젝트들을 분리할 때라든지 그럴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곡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커브만 가지고 곡률 조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2차 커브만 가지고는 보기 좋은 라인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커브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 엄청난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런 제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2차 커브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2차 커브는 다루기는 쉽지만
뭐랄까요, 보기 좋은 곡선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좀 딱딱한, 딱딱한 느낌의 곡선이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2차 커브는 고퀄리티면 뭐 좋은 제품들 뭐 그런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2차 커브는 보시다시피 CV,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제일 시작, 가운데, 끝에 이렇게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양쪽의 탄젠트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커브와 가운데 커브가 정렬 일자로 늘어져 있다면 그건 이제 탄젠트를 맞추는 방식이죠. 이따가 다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커브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커브들의 밸런스들을 봐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요. 2차 커브가 이제 커브의 볼륨이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들을 금방 알아챕니다. 지금도 보면 그 커브와 커브가 만나는 그 모서리 부분에서 좀 납작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물론 거기에 R 돌리면 괜찮지 않냐 그러지만 R 돌려도 그 느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요. 키포인트 커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캐드식으로 사용하는 커브예요. 그 커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보창, 아까 인포메이션 윈도우에 보면 그 커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정확한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그 커브의 정확한 길이 뭐 로테이션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키포인트 커브 사용해서 길이를 확인해서 길이를 수정을 하고 있죠. 위치를 옮길 때는 히스토리를 깨겠냐는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히스토리를 깨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요. 잘 봐야 돼요. 그 커브들의 밸런스 같은 것들을 잘 보지 않으면 예쁜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피번 포인트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아까와 같은 엉뚱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나 합니다. 탑뷰에서 봤을 때 위에 라인과 아래 라인의 밸런스가 약간 어긋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또 금연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빼기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이제 빼기각을 만들 것이냐에 이제 달린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3D 프린터기로 빼버릴 생각이기 때문에 금연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약간 앞쪽이 저쪽이 좀 들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 커브들을 피벗 포인트를 주고 약간 들었습니다. 각도를 줬고요. 계속해서 뭐 사이즈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 들린 상태고 그리고 요 가운데 앞쪽에 있는 커브가 똑같이 들리지 않고 살짝 부드럽게 내려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다운을 시키고요.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 중앙 부분에서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를 맞추기 위해서 CV 포인트를 가운데 부분과 일치가 되도록 아래로 다운을 시킵니다.
다운을 시키면 탄젠트가 최소한 탄젠트는 맞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G0, G1, G2, G3, G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탄젠트는 G1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서로 맞았다라는 것은 G1만 맞추면 G0만 맞추면 포지션만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밸런스를 보면서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커브들을 옵셋하고 저거는 또 이제 아래에서 쓰일 하단에서 쓰일 커브입니다. 여기도 옵셋 커브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커브는 살짝 벌어진 형태가 됩니다. 화면에서 좌측 부분이 살짝 벌어진 형태로 커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서 일단은 정확한 옵셋 한 5mm를 했나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측정을 합니다. 커브와 커브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커브 저걸 왔다 갔다 하면 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7mm로 벌릴 거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확인해 놓고 커브를 이렇게 들면 수치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쪽 하단 5mm에서 7mm로 쓱 변하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커브를 생성했습니다. 측정 도구는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면 대 면, 면 대 커브, 커브 대 커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거리 측정, 뭐 각도 측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둘러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맞춰 봅니다. 가운데가 내려간 자연스럽게 곡선이 진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브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해주게 되겠죠. 여기서는 트림 기능을 쓰는데요. 필요 없는 커브를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반대쪽은 시멘트리 뷰로 해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요거 만들고 있는 것의 반대편 데이터는 시멘트리 기능으로 해서 일종의 가상이죠. 이렇게 보여진다 라는 거. 물론 실제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커브 CV를 변화시키면서 커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퀄리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커브 CV를 추가하면서 곡률을 조금씩 변화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2차 커브로 가겠습니다. 2차수 커브로 만듭니다. 그래서 커브 베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스퀘어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 건데요. 스퀘어는 다 아시겠지만 사각 바운더리를 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커브를 선택을 하면 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확대를 해보면은 저 부분에서 포지션이 떨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저는 허용 오차를 0.001까지 해놨기 때문에 0.001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각 그 선택한 1, 2, 3, 4번의 바운더리의 특성들을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탄젠트 1번에 지금 탄젠트를 맞춰라. 반대쪽 시멘트리 면하고 탄젠트 정도는 맞추고 기본적으로 가라라는 이제 명령인데, 저거를 뭐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안 맞게 된다 그러면 다 맞추는 기능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면의 차수를 뭐 무조건 다 뭐 높은 차수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관리에도 좋고 작업하기에도 편하고요. 똑같은 면 만들었는데 5개로 만드는 거냐 3개로 만드는 거냐, 데이터 크기도 차이가 나겠죠. 가벼운 게 좋으니까요. 뭐 적정선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해서 스퀘어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떨어졌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둘러봐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그냥 만들려다 보니까 저도 이런 오차들이 발생을 했네요. 작업을 다 했는데 저런 오차가 나중에 발생을 해서 틀어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커브 작업 상태에서 잘 맞추고 가는 게 좋습니다. CV를 확인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면 상태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겠고요. 뭐 크게 비틀어지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확인을 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커브하고 커브들이 만들어내는 밸런스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얘가 내려간 게 아니고 뭐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인지 내려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약간 내릴까 고민도 했는데 조금만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일자면이거나 혹은 뒤집어진 위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살짝 내렸습니다. 이것도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냥 만들어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돼요. 이제 그 다음 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드래프트 기능이라고 있어요. 플랜지 면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 엣지에서 일정 각도와 일정 길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면들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금연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기능들을 일정한 각도로 쭉 내리는 기능들을 쓰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일정 값을 주고 길이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생성해서 레일 기능으로 면을 하나 다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레일 기능으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로 쓰일 면은 아니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곡률에 따라서 저렇게 정확하게 면이 안 만들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CV들을 확인하고 열어서 이제 보정들을 하게 돼요. 미세한 값이면 작은 값이면 그냥 CV 몇 개만
컨트롤하고 움직여서 정렬을 해주고 그냥 맞추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네, 가운데 부분 시멘트리 된 가운데 대칭 부분의 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CV를 가운데로 정확하게 정렬시키면 됩니다. 하단부가 벌어져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센터로 정렬을 합니다. 예, 이게 센터 라인인데 이만큼 벌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것들을 CV를 잡아서 정확하게 센터로 정렬을 시키면 됩니다. 히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히스토리를 깨겠냐고 또 물어봤고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서 벌어졌다는 거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정렬을 하게 되니까 아까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정렬이 됐고요. 요 하단면 요것도 역시 벌어져 있죠. 벌어진 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정렬을 했습니다. 면을 또 다시 만들면 이제 제대로 된 면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면에다가 프로젝트를 해서 탑뷰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COS를 형성시킵니다. 저렇게 안 하고 옵셋으로 내리던지 아니면은 저 상태에서 그냥 뭐 일정 값을 가지고 저 위치에다가 커브를 내려도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을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방법이 되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쓰이게 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응용을 하시라고 드래프트를 가지고 면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듯한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자로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도 약간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에 지금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커브들 역시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드래프트로 똑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볼 겁니다. 드래프트를 반대쪽으로 내리고 거기서 다시 이쪽은 첫 번째 저 가운데서 만들었던 값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부터 저쪽 아래로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는 커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에다가 드래프트 면을 만들고요. 저 커브를 추출해서 이어볼 겁니다. 이 커브들은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 커브는 저쪽 면에 프로젝팅 된 것을 커브 추출을 해서요. 커브 추출은 듀플리케이트라는 기능으로 커브 추출이 가능합니다. 뭐 면의 상태에 COS의 상태에 따라서 커브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정을 좀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커브 추출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죠. 피트 커브였나요? 커브 핏이었나? 핏 커브였나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될 커브들을 생성해 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고요. 여기서 다시 이쪽 면을 하기 위해서 커브를 다시 한번 생성을 했고요. 저 면은 약간 볼륨이 네거티브하게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륨 조절을 살짝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 커브를 저 가운데에서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쪽도 볼륨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 모서리에도 커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볼륨 조절을 해놓은 커브가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기다가 붙여 넣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볼륨들이 조절이 된 커브 만들어졌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삭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 커브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커브로 인해서 이제 면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면들을 또 만들어 보거나 혹은 뭐 다른 과정을 또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이번에 또 하단으로 내려가는 커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섹션들이고요. 저만큼 높이로 내려가도록 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단 부분은 수평이고요. 뭐 작업 과정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드래프트 기능을 이용 안 하고 레일 기능으로 면을 하나 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레일 기능을 이용하면 원래 있던 저 커브에 따라서 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정렬을 시킬 겁니다. CV를 이쪽으로 왼쪽에 이렇게 들렸죠. 일자로 쭉 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CV들을 잡고 하단부 CV들을 잡고 쭉 정렬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CV도 약간 정렬을 하기 위해서 그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CV들을 배치를 하거나 혹은 헐을 정렬을 이렇게 하게 돼요. 저 기능도 면을 컨트롤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볼륨이 특히 많이 들어간 면들은 CV들이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 기능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거나 합니다. 혹은 이제 이런 기능 말고 이제 뭐 CV가 너무 많이 튀었다 그러면은 면 자체를 스무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값에 마우스 클릭을 계속해서 누르게 되면 CV들이 다 정렬을 하게 됩니다. 엣지는 그대로, 사방 바운더리는 그대로 있고 그 내부의 CV들이 서로 정렬들을 하게 돼요. 여기서 또 다시 면 매칭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정렬이 됐다 하는데 그 다음 과정을 또 합니다. 사실 지금 만든 면은 잘못됐어요. 후반부에 가면은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꺾이게 된 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작업을 하게 됐네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좀 뭐랄까 착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작업한 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바로 잘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커브를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놓고 커브를 저쪽에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정렬된 커브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보였는데 왜 저 작업할 때 당시에는 저게 안 보였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도 저렇게 좋지 않죠. 밸런스 자체가 저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좋지 않은데 틀어진 면이 나오죠. 이렇게 비틀어진 면. 그래서 보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 이 커브도 다시 한번 정렬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 밸런스를 잘 봐야 돼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냥 고민하다가 귀찮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저곳에 정렬을 하기로 합니다. 문제의 면이네요. 문제의 면. 아직까지도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 스퀘어로 면을 또 만들고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봤는데 이제 꺾인 게 보이나요? 가운데 부분에서 꺾여 있죠? 참 제가 작업한 건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커브의 코너에 R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R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블렌드 커브가 좀 속편해요. 그래서 블렌드 커브를 이용해서 G2를 태우고 있습니다. 블렌드 커브도 자동으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내지는 않으니까 사용자가 역시 보면서 만듭니다. 좌우로 이렇게 접점을 움직여 가면서 아래 형태를 조정을 하는데 지금 센터 부분 보이시죠? 그 모서리 부분과 모서리 부분의 그 좌우에 그 CV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것이 가장 편안한 형태의 R,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R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R 배치를 하고 흐름을 한번 보죠. 이쪽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간 형태라서 살짝 이렇게 곡률이 진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좀 더 좋은 밸런스를 위해서는 그 메인 커브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냥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블렌드 커브